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맹자 이루 하편 제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무제의 살사, 맹자왈 무제의 살사, 즉 대부가이거 무제의 륙민, 즉 사가의 사. 네, 이렇습니다. 뭐 어려운 글자는 없죠. 륙이라는 것은 죽이다는 뜻이고요. 사라는 것은 이사하다 할 때, 지금도 이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짐센터 할 때, 이자는 이렇게 쓰죠. 옮길 이자고, 여기다가 사자. 사자를 요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말이죠. 여기 위에 지자가 들어있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하다. 지금, 뭐 이사를 하는 철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사자. 그리고, 다른 글자는 어려운 게 없네요. 무죄의 살사. 예. 죄가 없는데 사를 죽이면, 면, 이때 적은 면이거든. 면이 되고요. 대부, 예, 대부, 가이거, 대부는 그 나라를 떠나야 된다 이겁니다. 빨리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든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를 죽이면 그 다음에 대부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죄의 륙민,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데 백성을 죽이면 사가의 사, 이때는 사가 민 위에 사가 있죠. 그래서 이 민이 있고, 여기 평민이라면 위에 사가 있고, 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노예들이 있고, 노예, 이렇죠. 되게 노예 이렇게 됩니다. 노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선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백성을 죽이면 그것이 사로 올라올 것이고, 또 사가 아무 죄가 없는데 사를 막 죽이기 시작하면 대부에게 올 것이다 이겁니다. 점점 이렇게 위로 파급되어 올 것이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맹자가 살던 이 전국시대 때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 왕이 다스린다거나 혹은 그러니까요 뭐 소수 집단이 다스리던 그런 이 과거의 역사에는 보면 이런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있었죠.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비한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광장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장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광장의 자유가 있어서 뭐 대통령이건 뭐 혹은 어떤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욕을 한다 하더라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죠. 이것이 바로 광장의 자유인데 이것이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지금 광장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국가 원수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욕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혀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민주화를 이룬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갖춘 현재 사회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 광장의 자유가 있다는 것, 무죄, 아무 죄가 없이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회가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죄의 살사, 즉 대부가이거요. 무죄의 륙민, 즉 사가의 사라. 죄가 없는데 사를 죽이면 화가 곧 대부에게 미칠 것이므로 대부는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 죄가 없는데 백성을 죽이면 곧 그 사에게 이
이 화가 미칠 것이므로 사는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좋다. 예? 얼마나 참 무섭고 겁나는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맹자가 살던 전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왈 군인 막불인, 군의 막불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어질면, 인하면 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솔선수범하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시피 임금이 정말 어진 사람이면 신하들이나 혹은 그 밑에 백성들이나 다 어지르게 된다. 너무 이상적이죠. 또 군의 막불의,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신하들 백성들이 모두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밑에 훌륭하지 못한 이 부하들이 혹은 이 귀족들이 또 아래를 틀고 있다면 또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로 본다면 왕권을 가장 중시하던 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남인 세력이라고 한다면 왕권보다는 신권 그 가운데 특히 신권 가운데서도 대부 계열의 대부 이 층의 그 권력을 더 중시했던 이 당파가 바로 이 노론, 소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인들은 왕권을 군의 막부로 이게 바로 왕권 위주의 그 사고방식은 바로 그 바탕이 맹자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맹자왈 비례지례 비의지의 대인불이 되죠. 이 불자는 아낼 불자와 똑같은 겁니다. 이 불자는 둘 다 아낼 불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지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요즘 쉽게 말해서 사이비례입니다. 진정한 예가 아니라 사이비 예. 그리고 비의지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아닌 이 사이비 의리,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패거리 의리 혹은 깡패 의리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대인은 넓게 말하면 군자라든지 혹은 지도자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이비 의를 하지 않는다. 이 대인은 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 군인 막불의, 군의 막불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물론 맹자가 이리저리 이곳저곳에서 했던 말을 모은 것인데 이때는 약간 비슷한 말끼리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례지례 예가 아닌 예와 비의지의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위는 할위자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맹자왈 중야 양부중 제야 양부제 고로 인락유현부형이야. 중야 양부중 제야 양부제 고인락 그러므로 고인락 유현부형이야. 여 중야 기부중 제야 기부제 즉 현불초지 상거 기간 불능이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중야, 이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용을 지키는 사람, 중용의 도를 갖춘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한다면 이때는 아주 이 우수한 인격과 품덕을 갖춘 사람 이런 말이죠. 중용이 바로 우수한 품격,
인격과 품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중의와 양부종. 그러니까 중용의 도를 갖춘 사람이 부중이라는 것은 뭐냐? 그 중용에 어긋나는 사람, 중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르치고 길러준다는 길러줄 양들, 여기서는 교양, 가르쳐서 길러준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재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또 길러주는 것 혹은 가르쳐주는 것, 이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진 부모와 아버지와 형님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형을 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주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뭘까요? 사람의 그 큰 복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얼마 최근에 이 죽은 키신저가 했던 여러 가지, 미국 유명한 키신저 있죠. 키신저가 했던 말 가운데 어록 가운데 하나가 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인간의 큰 복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이 명자의 이 뜻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이때 여라는 것은 만약 이런 말입니다. 만일 혹은 만약 중의와 기부중, 중용을 갖춘 중용의 도를 아는 사람이 이 중용의 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버린다거나 이때 버린다는 것은 버리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혹은 재능이 있는 사람,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가르치지 않고 방기한다면 이런 말이죠. 현불초지상거, 그 결과로 어진 사람과 못난 사람, 어진 사람,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과의 서로 거리는 그 사이가, 물론 이 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촌이라는 것은 일촌광음할 때 촌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거리는 실제는 3.33cm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크기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촌이라는 것을 보통 보면 1촌, 이 부분을 촌구, 촌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를 이 부분을 촌구라고 얘기하죠. 여기 한 손가락 하나 정도에 3cm 정도 되는 이 정도 거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다.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다. 한치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과의 거리는 한치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누굽니까? 현부형이죠. 현부형. 근데 현부형이 그 자식이나 이 부중한 혹 부재한 이러한 그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훌륭한 이 부형과 못난 사람의 자식이거나 혹은 동생이죠. 동생의 거리가 한치도 안 될 것이다. 그 같은 인간들이 되고 만다. 별 차이가 없는 인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맹자왈 중야 양부중, 재야 양부재, 고 인락 이후 현부형이야. 중야 기부중, 재야 기부재, 즉 현불초지상거 기간 불능이촌. 이 불초라는 것은 못난 사람이란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훌륭한 부모를 닮지 못한 사람을 불초. 그리고 불초자는 웁니다. 불초소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불초라는 것은 우선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내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닮지 못한 자식. 근데 보통 자기가 아버지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를 불초라고 하죠. 그건 뭘까요? 겸사죠. 겸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명자께서 맹자왈 인유 불리야 이후 가해유의, 명자의 그 훌륭한 뭘까요? 그 말 중에 한마디인데, 후세에 많이 쓰이고 많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이죠. 인유 불리야, 사람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있은 다음에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하는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불이는 뭐냐면 불인 불의, 인의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인불의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다음에야 가히 유의 인을 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인과 의를 할 수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한 번이라도 불인불의한 짓을 한 사람은 인자도 어진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회호하고 반성하면 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뒤에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야 그 뒤에 뭔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의와 배치되고 인의를 떠난 짓을 하게 되면 훌륭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명자월 언인지불선, 당여 후환하. 여기서 우리가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할 때 후환이죠. 후환. 뭐 이 후환이라는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뒤에 오는 걱정거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이때 동사로서 말하다 이런 말입니다. 인지불선, 남의 잘못된 것, 남의 불선함을 말하다가 후환을 당해서는 여하 어떻게 하겠느냐. 후환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남을 괜히 비난하고,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하지 않고 남의 탓이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저 남의 탓이다 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 헐뜯다가 그 뒤에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남 얘기는 하지 말고 자기 반성이나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죠. 자기 반성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후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인지불선하다가 당여 후환의 하오 이런 말이죠.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후환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남을 욕해도 좋다 이런 뜻이죠. 후환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구부담인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구부담인과 남의 허물 과오를 말하지 않는다.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군자의 한 태도라고 해서 구부담인과 입으로 남의 과오를 말하지 않는다. 남의 과오를 말하기 전에 자기 과오부터 반성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매우 도덕적인 말씀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중리는 불위이심자. 불위이심자. 이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때 이자는 이때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 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심한 짓은 하지 않는다. 중리는 항상 중리는 중용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중용은 공자의 이때 중리는 공자님이잖아요. 공자의 자가 중리죠. 공자가 숙량허리라는 공허리라는 분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둘째잖아요. 배다른 형이 한 분 있었죠. 공자님께. 그래서 이 백은 맞이고 중이 둘째, 숙이 셋째고 걔가 넷째인데 공자는 중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중리. 니는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서 나왔다. 이래서 중리라고 자를 달았죠. 이름은 공구. 니구산, 니구산, 니구. 그래서 이름은 구로 하고 자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중리 이렇게
이렇게 중리 이렇게 자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형, 중형, 숙형, 계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중숙계. 중리는 불위이심자. 중리 공자님께서는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다. 항상 중용의 도를 잘 지키셨다. 이런 말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왈 대인자 언불필신 행불필과 유의 소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대인이라는 것은 언불필신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말은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가능하다. 잘못 생각했으면 고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대인자는 언불필신. 예.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반드시 하는 것은 대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하는 대로 언필신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죠.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꼬리 미자에다가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자에도 나오죠. 미생지신. 그래서 미생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춘추시대에 살았던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뭐 약속을 하면 반드시 잘못된 약속이건 무슨 약속이건 약속을 했다 하면 뭐 반드시 지키는 아주 괴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죠. 뭐 애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리 밑에서. 그런데 미생이 다리에 딱 가서 보니까 가서 여자를 기다리는데 위에서 비가 많이 왔는지 강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미생이 그 다리 난간을 잡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다가 물이 계속 차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미생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언필신.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조건 없이 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대인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 대인 표변, 대인 호변, 군자 호변, 군자 표변. 그래서 호변, 포변에는 크게 변한다.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째째하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명분이 더 큰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가도 좋다. 이런 것이 바로 공자와 맹자의 생각입니다. 행불필과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면 무조건 과단성 있게 무조건 결과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어떤 결과를 약속했으면 그 결과대로 한다. 그것도 아니라 이거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가능하다. 어떤 일을 행하면 무조건 과단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의의가 있는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해야 된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의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공자의 제자인 유약은 예를 가지고 표준을 삼아야 된다 했지만, 맹자는 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상황이 불의로 변하면 그것을 폐기처럼 약속했던 것도, 어떤 언행을 약속했던 것도 폐기처분하고 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 바뀐 상황에서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가끔 여러분 있죠. 네. 물론 언필신, 행필과 이도 좋겠지만 그것은 이거보다도 더 큰 변화 없는 정말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이런 상황에서의 언필신, 행필과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의가 의냐 아니냐, 의의 잣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대인자 언불필신 행불필과 유의 오직 의가 있는데 따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의가 있는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할 뿐이다. 언행은 의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인은 무조건 신의를 지키지도 않고 또 어떤 일을 행하면 무조건 과단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의가 있느냐, 의냐, 벌이냐 이것을 따라야 된다. 의가 있는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위대한 사람은 뭐냐? 대인, 군자 혹은 대인이라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소인의 반대말이죠. 소인의 반대말. 불실기 적자지심이냐. 적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의 마음입니다. 적자라는 건 온몸 홀랑 벗고 뭡니까? 이 적자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고 어릴 때 홀랑 벗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적자라 그래요. 살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그 아이의 모양을 적자라 그러는데 어린아이를 적자. 어린아이 때의 마음. 이 어린아이 때의 마음이 뭘까요? 달리 말하면 동심이라고 그래요. 동심을 잃지 않는 사람. 순수한 마음. 동심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대인이다. 명나라 때 그 위대한 사상가의 한 사람인 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타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타고 허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명나라 중기의 그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타고 이름 이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지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것 가운데 동심설 바로 이거예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순수한 마음, 아이 때의 마음, 그것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갈수록 점점 이 동심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때가 묻고 찢어지고 오염되고 해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데 항상 이 동심, 어떤 의미는 초심이라고 해야 돼요. 초심으로 항상 돌아오는, 맑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지. 대인자는 불실기 적자지심자야.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로도 한 말입니다. 넘어갈까요? 맹자왈 양생자 부적이당대사 유송사가이대사. 양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부모를 그냥 이 살아있는 부모를 그 의식주를 제공해서 모시는 것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 이것은 부적이당대사. 당이라고 뭐라고 한다. 대사에 당할 수 없다. 바꿔 말해서 대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게 뭐 그 대단한 일, 누구나 하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일도 아니, 큰 일,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유송사가이당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례를 지내고 하는 있죠. 그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야말로 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례, 상례, 제례를 참 큰 일로 본 것이 바로 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상례. 요즘은 뭐 굉장히 상례가 아주 간소화되어서 뭐 사흘만 지나면 상례가 끝나는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옛날에는 3년상, 길면 3년상, 1년상, 아무리 짧아도 이 3개월, 5개월, 9개월, 1년, 3년 이렇게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흘이라는 것은 사흘만 되면 그 사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좀 너무 급속히 빠른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송사라는 것은 이 죽은 부모를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일이라 할 수 있다.
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 유학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효도. 효도는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도 참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관을 쓰고, 그래서 유학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터울 후에다가 후장주의, 후장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학 공자의 신도, 이 공자의 제자의 제자였던, 제자의 제자의 제자였던 묵자 있지 않습니까? 묵자가 이 후장을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묵자는 죽은 사람에게 뭐 그리 돈을 쓰느냐 해서 유학의 후장을 반대하고 박장을 주장했어요. 박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거적에 싸서 그냥 시신을 묻어버리는 그만인 것이지, 뭐 그래 관을 하고 곽을 하고 거기에다가 보공이라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비단이나 옷감을 집어넣고 입에다가 또 무슨 구슬을 물리고 뭐 이런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유학의 후장을 반대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속 반대해서 따로 독립해서 나온 이 학파를 이룬 사람이 바로 묵적이었죠. 묵적은 원래 유학의 신도였습니다. 뭐 말하면 개신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묵자는. 그러나 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양생자 부적이당 대사요 유 송사가이당 대사. 송사, 양생자, 뭐 양생 부모를 뭐 잘 의식주 모시는 게 뭐 그 대단한 일이 아니야. 누구나 하는 일이고, 오직 끝까지 잘 모셔가지고 그 부모님의 이 장례와 제사까지도 잘 치르는 그것이야말로 큰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유학의 특징적인 면모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맹자왈 군자,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돼 있네. 이거 기계가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맹자왈 군자 심조지 이도 역기 자득지야. 자득지 즉 거지안, 거지안 즉 자지심, 자지심 즉 취지자오 본기원, 고 군자 역기 자득지야. 여기서 이게 맹자의 교육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맹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자득,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모티프를 제공하고 혹은 힌트를 줘야지 정답에 가까운 그러한 이 쪽으로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혹은 답부터 가르쳐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 되고 뒤에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진정한 알미 될 수 있는 것이지, 자득이 아닌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맹자의 교육 사상이 드러나 있는데, 심조, 깊이, 심이라는 깊을 심자에다 조는 심조라는 말이 말이죠. 이 깊은 학문을 공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가는 것을 심조라고 중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나아간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공부를 한다. 이걸 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조지 이도, 군자가 이도 올바른 방식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서 이 심조, 더 한 칸 더 높은 더 깊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조자는 앞으로 나아가다, 학문으로 나아가다,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군자가 깊이 학문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서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뭐냐면 자득이라는 말이에요. 역기 자득지야. 그러니까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욕은 뭘까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로 의역하면 되겠죠. 그가 자득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득을 하게 되면, 자득이란 스스로 터득한 것이죠. 자기가 이 궁리를 해서 터득하는 것. 이 궁리, 이 궁리란 공부하다. 끝까지 파고들다는 말이고, 이 리는 이치죠. 이치를 끝까지 공부, 예? 끝까지 연구하다, 파고들다. 이게 바로 이치를 끝까지 공부하다. 이게 바로 궁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득지즉, 그러니까 이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 거지안 처신하는 데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의문이 확 풀렸으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오히려 이 의문이 풀리기 때문에,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하다 몸도 수척해지고 정신도 불들고 병들고 심신이 괴로울 텐데, 확실히 알아가 자득을 하게 되면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말이죠. 이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 처신하는 데 편안하고, 거지안 처신하는 데 편안하면 자지심이란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을 깊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잘하는 것은 여기서는 잘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질, 자본 이런 뜻을 가지는데, 아주 쌓기를 아주 깊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지심이라는 것이 쌓기를 그것을 일종의 자본으로 삼고 혹은 이 자질로 삼고 혹은 자기 바탕으로 삼는 것을 깊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공부를 해서 아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색의 사고의 깊은 곳에서 또 우러나온 깊은 공부, 입으로 한 구의지학,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저기 가슴 속에, 심장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학문이 이게 바로 이 자지심입니다. 자지심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취지좌우라는 것은 뭐냐면 좌우, 왼쪽, 오른쪽, 좌우죠. 왼쪽, 오른쪽, 가까운 곳에서 취해도 본기원. 이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자와 이 원자의 가차자입니다. 저 언덕원자죠. 이건 뭐냐, 근원원자. 그 근원을 만든다. 그 근원, 아주 핵심적인 뿌리, 속, 이 깊은 이 내면, 여기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 구의지학이 아니라 조금 마음속에 터득한 거기와 전맥이 접선이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본기원입니다. 그러므로 본기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이치의 근원과 만나게 된다. 이치의 근원과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만날 동자죠. 그러므로 군자는 역기자득제야. 군자는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려고 한다.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야지 그냥 이치를 그냥 주워 듣는 도청 주워 듣고 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혹은 입으로 귀로 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삭지 않는, 곰삭지 않는 그런 지식은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챗 GPT가 어느 정도 다 가르쳐 버리고 AI가 해결해 버리니까 사람은 점점 자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 같은 책상 물림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인간이 자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자득은 로봇들이 하게 되고, 우리가 로봇가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로봇가 되는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게 로봇들의 노예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거리죠. 자득이라는 거. 요즘 챗 GPT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저는 좀 겁이 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군자 심조지 이도 엽기 자득지야. 자득지 즉 거지안, 거지안 즉 자지심, 자지심 즉 취지자의 본기원 고 군자 엽기 자득지야. 네. 명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자가 깊이 학문을 해나감에 있어서 올바른 방도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 하는 것은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기 위한 것이다. 자득을 하기 위해서다. 예. 그래서 이 자득을 하게 되면 처신하는데 편안하고, 또 처신하는데 편안하면 그것을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크게 활용을 할 수, 자지심이 크게 활용을 한다. 깊이 활용한단 말이죠. 쌓아놓은 것을 깊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일상에 있어서, 좌우에서도, 이 일상에 있어서, 가까이에서도 항상 뭘까요? 이치의 근원과 만나게 된다. 네? 이런 뜻이죠. 이치의 근원과 만나. 그러므로 군자는 자득을,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득이 중요한 것이다. 군자는 자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군자의 학문에 있어서, 진정한 학문에 있어서는 자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누구나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했느냐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역시 공부라는 것은 끝도 없고, 유학의 핵심이 뭡니까?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공부를 하자. 이것이 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자. 가장 공자 학문의 핵심은 무조건 배우자. 학이 시습지. 불여결로 첫 구절이 학자죠. 그러나 첫 구절에 첫 글자가 학자로 놓은 이유가 바로 유학은 항상 배우자는 것에 모든 핵심이 거기다. 한 글자로 이론이 폐지하면 바로 배우자. 이것이 유학이다. 내일 죽어도 배우자. 누구는 나무를 심다 그러지만 유학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배우자. 알자. 깨닫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